안녕하세요. ITG 찐이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Q 엑셀 함수 문제 23년 2월 달에 문제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1번에서 6번 셀은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이용해서 값을 구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함수를 써야 되는지를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값을 직접 입력하면 셀에 0점 처리됩니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적립금을 구하는데 여행 경비 곱하기 적립률로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단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가 1이면 1%, 2면 0.5%, 3이면 0으로 나눠서 지정을 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추주와 라이트 함수인데,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적립률은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적립률을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하셔야 될 것은 코드에 해당되는 이 마지막 글자를 먼저 뽑아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뽑아 오시면 되는데, 인수로 텍스트와 넘차가 있습니다. 텍스트는 우리가 뽑아 올 부분,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뽑아야 되니까 코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그 중에 넘차 몇 글자를 뽑아 올까요? 마지막 글자 한 글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넘차는 생략하셔도 되지만 정확한 값을 위해서 1이라는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각 코드의 마지막 한 글자를 추출을 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라이트라는 함수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주어진 수만큼 추출을 해오는 함수가 라이트 함수였습니다. 이제 추주 함수를 쓰시면 되는데, 추주는 방금 전에 추출해온 글자가 1이면 1%, 2면 0.5%, 3이 됐을 때 0이라는 값을 지정할 수 있게 분기를 해주는 분기형이라고 보셔도 돼요. 추주 함수 사용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추출을 한 값이 추주 함수의 인덱스 값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추주로 묶어주겠습니다. 추주. 우리가 지금 구해 놓은 값들을 먼저 확인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1부터 3까지를 구해 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인덱스 넘은 1부터 3까지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인수로 value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value 1, value 2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인덱스 넘에서 구했던 값, 1에 매칭되는 값, 2에 매칭되는 값, 3에 매칭되는 값을 각각의 value 값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인덱스 넘은 해결이 됐고, 첫 번째 value 값은 1%네요. 1%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입력값은 0.5%, 세 번째 입력값은 0이라는 값을 그냥 입력을 해주시면 되네요. 이렇게 하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여행 경비 곱하기 적립률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적립률을 먼저 구했고 적립률을 구한 겁니다. 적립률에 여행 경비를 이제 곱해주시면 돼요. 앞이나 뒤나 상관없이 곱하기, 문장대로 한다면 다시 맨 앞으로 가서 여행 경비 선택해 주시고 곱하기 추주함수 형태로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값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추주함수를 다시 한번 보시면, 추주는 주어진 인덱스 값을 통해서 이 값에 따라서 분기를 해주는 함수예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연속된 숫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인덱스 넘이라는 인수를 맨 처음에 사용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이 추주 함수였는데, 추주 함수 같은 경우는 최근 ITQ 시험 문제 중에 거의 한 70%, 최근 한 6개월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한 70% 정도가 출제가 됐는데, 세 번 시험 보면 그 중에 두 번은 나왔다는 거잖아요. 70% 정도면. 그러니까 꼭 주의를 기울이셔서 잘 알아두셔야 될 함수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출발 시간을 구할 건데요. 출발일이 평일이면 오전 8시, 주말이면 오전 10시로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출발일을 가지고 각각의 요일을 구해서 평일과 주말에 따라 출발 시간을 적어주라는 문제가 되죠. 맨 처음 하셔야 될 것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if와 weekday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셔야 될 것은 weekday로
위크데이 함수를 통해서 출발일에서 이 시리얼 넘버라는 것은 날짜의 연번을 나타내요. 1900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900년도 1월 1일이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고, 그때부터 일씩 더해서 현재 날짜가 며칠이 지났는지를 알 수 있게 그렇게 연번을 붙여 놓은 것이 날짜 형태의 시리얼 넘버입니다. 출발일을 선택을 해 주시고, 리턴 타입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이 두 번째 월요일이 1에서 일요일을 7값으로 주는 값을 보통 씁니다. 이 리턴 타입은 2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구하시면, 자, 1부터 7까지 수가 구해졌는데 1, 2, 3, 4, 5까지는 평일이에요. 그리고 6과 7이 토요일, 일요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크데이 함수가 구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한 값을 가지고 이제 if하고 물어보면 되겠네요. if 하고 물어볼 겁니다. 누구한테? 위크데이로 구한 값에 위크데이로 값을 구했는데 내가 6보다는 크거나 같냐? 왜 6이라는 값이 나왔냐면 토요일이 6이고 일요일이 7이었어요. 그러죠? 리턴 타입 두 번째로 월요일이 1일 때부터 일요일이 7인 값을 구했으니까 6이 토요일, 7이 일요일이 됩니다. 6과 같거나 큰 값을 구해주시면 이 값이 참일 때, value if true일 때 주말이면 오전 10시라고 해주면 되잖아요. 오전 10시 해주시면 되고, 자, 나는 6보다 작아요 하는 값들은 평일이니까 6보다 작을 때는 평일이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오전 8시 라고 입력을 해 주시게 되면 이번 문제도 풀리겠습니다. 자, if 함수 같은 경우도 최근 6개월 동안 약 60% 정도, 60% 이상의 확률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우선 기억을 해 주시고, 요즘 나오는 추세로는 if와 이렇게 다른 함수를 묶어서, 특히 weekday 함수를 묶어서 나오는 경우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섬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는데 daverage라는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것이고 앞에가 d가 붙어 있네요. 앞에가 d가 붙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의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입력한 이 데이터들 있잖아요. 모든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가 입력한 모든 데이터, 그 다음 필드, 제목에 나타나는 부분을 각각의 필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섬 여행 경비의 평균이잖아요. 섬 여행 경비의 평균이니까 분류가 섬인 섬 여행이라는 조건이 있다 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작업을 하시면, 자, daverage 먼저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지정한 조건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나 목록에서 열의 평균을 구합니다 하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입력한 전체 데이터 끝까지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고, 타이핑 맨 처음에 함수를 제외한 타이핑해서 입력한 부분만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목 필드를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맨 위에 컴마 필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여행 경비를 구하는 거예요. 여행 경비의 평균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드라는 것은 제목을 나타냅니다. 여행 경비 선택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세 번째 인수로 크라이테리아가 나왔네요. 조건이에요. 조건이 뭐가 있냐면 섬 여행의 경비의 평균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조건은 분류가 섬 여행이라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가로 닫아주시고 엔터 치시면 값이 바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문제, 네 번째 문제,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를 구해주는데 5월도 포함해서 구하고 결과 뒤에 개라는 값을 붙이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count if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조건은 5월도 포함을 한다 하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날짜로 따진다면 2023년 5월
1일을 포함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하나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것이 수를 세는데 뒤에가 if가 뒤에 붙었어요. 자, if가 뒤에 붙은 녀석들은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어떤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조건을 적으실 때, 조건을 구할 때 꼭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 말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콜은 count if를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count if를 선택을 해주시고 range 범위예요. 어떤 범위?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아가 들어가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 지금 수를 세는데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상품의 개수를 셀 거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들어있는 거, 조건에 맞는 값이 들어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출발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출발일, 두 번째 크라이테리아, 뒤에 함수 뒤에 if가 붙은 녀석들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이게 더블 커테이션으로 조건을 묶어 주셔야 돼요. 크거나 같다 2023년 5월 1일보다 5월달 출발한 것도 포함이니까 2023년 5월 1일이라는 조건이 들어가겠죠. 갈아 닫고 엔터를 쳐주시게 되면 3이라는 값이 나오고 이 결과값 뒤에 개라고 붙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 연산자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방금 구한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맨 뒤로 가시고 아니면 바로 F2를 눌러주시면 맨 뒤로 바로 갑니다. %, 연산자, 문자와 함수, 함수와 문자와 문자를 결합할 때 %를 쓰죠. 그리고 나서 개를 붙여주라고 했으니까 문자를 입력할 때는 더블 코테이션으로 묶어주셔야 되죠. 하고 입력을 하시면 3개라는 값이 나오네요. 다섯 번째 문제, 최대 여행경비 단위원이고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여행경비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면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여행경비라고 떠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라지 함수를 통과하고 되어 있네요. 라지 함수 중에서도 최대 여행경비입니다. 그럼 가장 높은 수를 구하시면 되는데 니콜은 라지 어레이가 나왔어요. 영역이에요. 지금 영역은 여행경비라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여행경비 선택을 하시면 바로 여행경비로 바뀔 겁니다. 최대 여행경비니까 1등을 골라주시면 돼요. 라지라는 함수가 큰 값을 구하는데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느냐? 우리는 지금은 첫 번째 큰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엔터 치시면 179만 9,900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여섯 번째 문제. 자, 이 여섯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지금 시험에 ITQ 시험에 100%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100%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항상 선택하는 부분도 H14번 셀에서 선택한 영역에 대해서 Vlookup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Vlookup을 한번 써보시면 되는데 Vlookup은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검색할 값이 울릉도라는 값인 여행지를 찾으니까 여기서 Vlookup에서 영역 설정할 때는 울릉도가 들어간 맨 처음에 나오는 영역을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죠. 자, lookup value 찾는 값이에요. 찾는 값은 H14번 쉘에서 선택한 여행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H14번 쉘이 찾는 값이에요. ITQ에서는 테이블 어레이 표 영역이라고 하는데 배열을 만들어 주시라는 거고 간단하게 말하자면 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표냐? 맨 앞에 울릉도가 들어가는 표예요. 그 말은 여행지부터 시작을 해서 여행 경비까지를 선택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이 표 영역이라는 소리예요. 홀 인덱스 넘버. 지금 받을 게 출발 인원에 대해서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출발 인원이
지금 우리 선택한 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네요. 이 콜 인덱스 넘버는 콜이라는 말이 컬럼을 나타내요. 컬럼이라는 것은 이 각각의 칸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에 있는 값을 반환을 받을 거예요 하고 오라는 값을 넣어주면 되고, 컴마 ITQ 시험에서는 V룩업에서 맨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정확히 일치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유사일치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일치로 선택을 해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울릉도 30명, 다른 데로 바꾸게 되면 제주도 25명 이렇게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 문제 조건부 소식인데, 조건부 소식에 여행 경비 단가 지금 60만원 이상인 행제품이니까, 자, 이렇게 세 곳이 색깔이 서식이 적용되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지금 보시면 H열이에요. H열에 조건부 소식에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데, 자, 세 가지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조건부 소식 첫 번째, 셀의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는다. 달러 표시. 두 번째, 영역 설정을 할 때 제목문열은 제외한다. 세 번째, 영역 설정 시 첫 행부터 맨 위의 행부터 선택을 해준다. 이 말은 제목을 빼놓고 나머지 행들을 선택을 해주는데 위에서 아래로 선택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설정을 하시고 홈 탭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그 중에 새 규칙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해줄 겁니다. 그 중에 다음 수식이 참여값은 서식을 지정할 건데, 지금은 여행 경비가 60만 이상이라는 행 전체잖아요. 리콜은 여행 경비를 선택을 해줄 건데 맨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고 뒤에는 달러가, 행 앞에는, 숫자 앞에는 달러가 붙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F4키를 이용해서 영문자 앞에만 달러를 붙여줄 거예요. 이 값이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 얼마? 1, 10, 100, 1000만, 10만, 60만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수식을 적어주시면 되고, 이 조건이 맞았을 때 적용되는 조건은 글꼴이 파랑이 굵게네요. 서식에 들어가셔서 굵게를 선택을 해주시고 색깔은 파랑입니다. 파랑 확인만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미리 체크를 했던 60만원 이상인 행 전체에 파랑 굵게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A형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23년 2월 두 번째 B형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조지원금은 설치비용 곱하기 지원비율로 구하되, 지원비율은 용량이 1000kg 이상이면 50%, 500 이상이면 30%, 그 외에는 20%로 지정하여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if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네요. 자, if를 쓰는데 조건이 3개예요. 3가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중첩 if를 쓰셔야 된다는 거 미리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량에 따라서 비교를 한다 하는 거. 이꼴은 if 로지컬 테스트 조건식을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비교할 게 용량을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비교는 용량 부분을 선택을 해 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항상 논리식이기 때문에 비교 연산자가 들어가야 돼요. 크거나 같다 얼마? 1000이라는 값, 맨 처음에 1000이라는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해주시면 되고, 1000 이상일 때, 용량이 1000 이상이면 50%라고 했잖아요. 이 50%에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50%에 설치 비용을 곱해서 계산이 나와야 돼요. 설치 비용
곱하기 50% 하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1000 이상일 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다시 한번 비교를 해야죠. if하고 이번에는 설치 용량이 1000 이상인 애들은 처음 이 조건에서 빠져나가서 50%가 적용이 돼요. 나머지 1000 이하인 애들 중에서 다시 한번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500 이상이냐고 물어봤어요. 500 이상이면 설치 비용 곱하기 30% 해주시면 되고 나는 500보다도 작아요 하는 부분은 설치 비용 곱하기 20%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닫아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제가 가로를 하나 덜 닫았었네요. 엔터 쭉 드래그 하시면 답이 나오고 이렇게 굵은 줄이 같이 보이실 때는 맨 하단 부분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선택을 하시면 원래대로 줄이 돌아갑니다. 자, 두 번째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하네요.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추출을 할 때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져오니까 라이트 함수를 쓰시면 되고 1이면 그린, 2이면 미래, 3이면 한국전자 이렇게 되는 분기형으로 추주 함수를 써주시면 되겠네요. 맨 처음 하실 작업은 라이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관리 코드의 맨 끝자리 한 자리를 뽑아야 되잖아요. 한 자리를 뽑아 오시고 드래그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글자씩을 뽑아 놓고 보시면 각각의 3부터 1까지 값이 구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1이면 그린에너지, 2면 미래전자, 3이면 한국전자 이렇게 각각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 선택하는 함수로 추주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추주 봐보시면 인수 목록 중에 하나를 고릅니다 하고 되어 있어요. 이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인덱스넘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던 1, 2, 3 값이 이 인덱스넘에 해당이 되고요. 컴마 첫 번째 value 1은 그린 에너지, value 2는 두 번째 값은 미래전자죠. 세 번째 값은 한국전자. 이렇게 하시고 가로만 닫아주시면 답이 나오겠네요. 쭉 드래그 하시고 서식 없이 채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부력 일체형 설치 비용의 평균이에요. 자, 평균을 구하는데 함수를 보시게 되면 daverage라는 함수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은 부력 일체형이 되어 있는 형태가 부력 일체형이다 하는 조건이 될 것이고요. daverage,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평균은 설치 비용의 평균이잖아요. 설치 비용의 평균입니다. 그러면 필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네요. daverage 사용을 해보시면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다 선택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앞 시간에는 앞에 우리 타이핑한 곳만 선택을 했는데 데이터를 다 선택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우리 값이 들어가는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안 되겠죠. 컴마 필드 설치 비용의 평균을 구하잖아요. 그 평균을 구할 필드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은 설치 비용이니까 설치 비용 선택, 조건 부력 일체형이라는 조건이 붙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제목 필드를 포함한 조건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형태가 부력 일체형인 거 가로만 닫아 주시면 답이 나오고요. 이 부분을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반올림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경우에 제일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0이 몇 개인지를 보시면 돼요. 양수일 때 지금 0 3개 있네요. 3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항상 예제가 답이 나와 있어요. 3이라는 값을 넣어주시면 되고 양수니까 마이너스 3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라운드 함수로 묶어줄게요. 라운드로 묶어주시고 넘버는 daverage로 이미 구해놨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통해서 값은 구해놨고 컴마 두 번째 인수 num 디지트 몇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줄 건가요? 하는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0이 하나, 둘, 3개로 변했네요. 3개니까 3이고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붙어서 맨 뒤에 마이너스 세 번째 자리에서 해주세요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4번 구조체형 사업장의 개수를 구하는데 카운트 if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결과값에 개를 붙이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카운트 if도 빠지지 않고 자주 나오는 함수예요. 자, 카운트 if 바로 해주시면 조건이 있는 범위,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 조건이에요. 구조체형이라는 부분에 구조체형 사업장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형태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조건 구조체형이라는 조건을 주시면 되겠네요. 가로 닫고 엔터 쳐보시면 사업장의 개수가 3개고 뒤에 개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F2를 눌러서 맨 뒤로 가시고 &, 더블 코테이션 개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자, 다음 문제. 최저 용량, 정의된 이름 용량을 이용해서 용량 부분을 이름 상자에서 용량이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영역 설정하실 때 용량이라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니콜은 스몰 함수네요. 데이터 집합에서 K번째로 작은 값을 구합니다. 지금은 최저 용량이니까 제일 작은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어레이 용량 중에서 선택하고 나면 용량으로 바뀌죠. 컴마 제일 작은 값이니까 1등을 고르시면 돼요. 제일 작은 것 중에 1등 확인 누르시면 200이 답이 나옵니다. 다음 설치 비용 H14번 셀에서 선택한 사업장에 대한 설치 비용을 구하십시오. VLOOKUP 함수. 이 문제는 항상 H14번 셀에서 선택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VLOOKUP은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100% 나온 함수예요. 니콜은 VLOOKUP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찾는 값은 H14 항상 똑같습니다. H14번 셀을 찾아줄 거고요. 테이블 어레이 그 다음 인수로 테이블 어레이가 있는데 이 테이블 어레이는 내가 선택한 H14번 셀이 맨 처음 나오는 곳을 기준으로 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운문tem부터 시작해서 설치 비용까지 영역 설정은 그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지금 찾는 값이 설치 비용에 찾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에 위치한 값을 반환을 받을 거예요 하고 6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레인지 룩업은 항상 정확히 일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엔터. 자, 이렇게 운문땜은 883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고요. 지평조수지를 선택했을 때 2786만 원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다음 문제.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용량이 500kW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위에서 아래로 블럭 지정을 하시고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으로 들어가시면 되고 ITQ에서는 항상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을 할 거예요. 기준이 되는 것을 보면 용량이 500 이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맨 첫 행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에요. 자, 니콜은 용량. 그런데 조건부 서식에서는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F4번 두 번 누르셔서 영문자 앞에만 달러를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500 이하라고 했으니까 500이 포함이에요. 이하면 작거나 같다 얼마 500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수식이 완성이 되고요. 글꼴이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글꼴은 굵게 파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이번 문제도 끝이 납니다. 23년 2월 C형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입주 순위를 구하는데 입주일의 오름차순으로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이십시오. 랭크 EQ 함수와 &% 연산자를 통해서 작성을 합니다. 랭크 EQ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넘버 값은 같은 행에 있는 나의 넘버 값이에요. 나의 넘버 값 일주일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니까 내 입주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수인 컴마 누르신 다음에 두 번째 인수인 REF는 남들이 언제 입주를 하는가예요. 남들의 점수예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남들의 점수를 선택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순위를 구하려면 누가 몇 점 맞았는지 또 나는 몇 점인지를 알아야지 순위를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값을 갖고 있는가를 선택을 해주시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가 자동 채우기를 통하면 수식값이 변하게 될 거예요. 참조하는 값이. 그래서 F4를 이용해서 절대 참조를 해주시면 되고요. 컴마 시험지에 오름차순 순위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름차순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값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굵은 줄 들어갔습니다.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뒤에다 위를 붙여주라고 되어 있네요. F2 키를 눌러서 맨 뒤로 가셔서 &, 더블 코테이션, 위, 더블 코테이션 해주시면 답이 되네요. 자동 채우기를 통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하실 때도 굵은 줄이 들어갔으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를 꼭 해주셔야지 시험지와 같은 원래 상태대로 저장이 되겠죠. 두 번째 문제, 관리 코드의 마지막 글자 1이면 이 부분도 지금 2월달 유형에서는 계속 같은 형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맨 끝자리를 추출을 해서 1이면 1층, 2면 2층, 3이면 3층을 구하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맨 끝자리 한 자리니까 니콜은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관리 코드에서 한 글자를 뽑아올 거예요. 추출을 했고요. 이 추출한 값을 가지고 1이면 1층, 2면 2층, 3이면 3층으로 구하시오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기를 해준 것이 추주 함수예요. 추주, 인덱스 넘이 조금 전에 라이트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고요. 콤마 첫 번째 1층, 자, 밸류 1에 대한 거 첫 번째 값, 두 번째 2층, 그 다음에 3층 가로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쭉 드래그를 하시고 또 굵은 줄이 들어갔으니까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해주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학원 업종의 월 임대료예요. 학원 업종이라는 조건이 있고 구하는 건 월 임대료의 평균입니다. dAverage라는 함수를 쓸 거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고요. 월 임대료의 평균이라는 부분을 구할 것이고 필드에 해당하게 되겠죠. 조건은 업종이 학원이라는 조건이 될 겁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였습니다. 끝까지 선택하셔도 되고 우리가 타이핑한 부분만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dAverage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평균을 지금 dAverage니까 평균을 구하는데 어떤 거의 평균? 월 임대료의 평균이잖아요. 그러면 월 임대료를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크라이테리아 조건인데 조건은 학원 업종이잖아요. 업종이 학원인 거 선택만 해주시면 값이 나오고요. 반올림을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가 제시된 경우에는 0이 몇 개인지만 생각을 하세요. 하나, 둘, 셋, 4개가 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4라는 값이 0이 4개고 숫자가 소수점 이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마이너스 4라고 해주시면 반올림이 쉽게 작성이 될 겁니다. 구한 값을 가지고 라운드 해주실 거예요. 여기서 넘버 값은 dAverage를 통해서 구한 값이고요. 컴마 0이 4개니까 4인데 소수점 이상이니까 마이너스가 붙여서 마이너스 4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주세요. 엔터 치시면 0, 4개 있는 형태로 마무리가 됩니다. 4번 서비스 업종의 개수를 보겠습니다. 정의된 이름 업종애가 정의가 돼 있어요. 업종을 선택하시게 되면 D5번 셀부터 D12번 셀이
업종이라고 이름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된 이름을 이용해서 구하십시오 하고 되어 있고 count if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count if 어디에서 셀 건가요?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서 구하라고 했었죠. 서비스 업종의 개수니까 자, 블록 지정하시게 되면 업종으로 바뀌고요. 컴마 크라이테리아 조건인데 if가 함수 뒤에 if가 붙을 때는 조건을 적을 때 더블 코테이션을 꼭 묶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원래는 앞에다 같다 하는 표시를 붙여야 되는데 조건을 적으실 때 같은 것은 같다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로 서비스만 적고 가로 닫아 주시면 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5번 최대 보증금을 구하겠습니다. 맥스 함수네요. 이럴 경우 이렇게 함수가 하나만 나왔을 경우에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쉽게 맞추시면 돼요. 맥스 최대값을 구합니다. 최대값을 구합니다 하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넘버1, 넘버2 점점점이네요. 어디에서 최대값? 최대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보증금에 해당되는 부분만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값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천만 원이 최대 보증금이네요. 6번 문제 3개의 문제를 계속 풀어보니까 항상 반복이 되죠. 그런데 3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나오는 ITQ 문제들 보시면 모두 다 H14셀을 선택을 해요. 그리고 맨 6번째 문제는 항상 Vlookup 꼭 외우셔야 되겠죠. 니콜은 Vlookup lookup value 찾는 값은 항상 H14번 셀이에요. 컴마 테이블 어레이 H14번이 맨 앞에 있는 셀부터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표를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계약 기간이 나오는 부분까지. 자, UNI부터 계약 기간이 이 부분에 있는데 여기까지만 선택하셔도 맞아요. 근데 보통은 우리가 타이핑한 부분은 다 선택을 해줍니다. 컴마 콜 인덱스 넘버. 자, 계약 기간이 몇 번째 칸에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선택한 영역 중에 네 번째 칸. 자, 선택을 이만큼 선택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에서 이 계약 기간에 해당되는 부분은 네 번째 칸에 있는 값을 반환을 받을 거예요. 4라는 값을 주시면 되고요. ITQ의 Vlookup은 항상 정확히 일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가로 닫고 엔터. 자, 2라는 값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문제 조건부 소식을 이용하여 월 임대료의 단가가 100만 이하인 부분 하나, 둘, 세 개가 있네요. 세 개를 파란 굵기를 적용해 주세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실 때 맨 첫 항에서부터 드래그해서 설정을 해 주시고 홈 탭에 조건부 서식 세규칙 들어가신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을 결정할 거예요. 꼴은 지금 구하시는 게 월 임대료를 가지고 구할 거잖아요. 월 임대료의 첫 번째 행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시고 조건부 서식 세 가지 규칙 중에 하나 영문자 앞에만 달러가 붙습니다. 하나 둘 해서 F4를 두 번 누르셔서 달러 H만 붙여주시고 행 앞에 있는 달러는 삭제를 해주세요. 이 이유가 우리가 첫 번째 행만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 다음 행 다 100만 이하냐고 비교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달러가 붙어 있으면 첫 번째 행만 검사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린 두 번째, 세 번째도 다 필요하니까 H열을 H5번을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 행도 검사를 해라 하는 의미로 열 앞에만 달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하라고 했네요. 이하면 작거나 같다. 얼마? 100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리고 서식은 하랑에 굵게 하랑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누르시면 우리가 처음에 100만 이하였던 거 선택을 해보았죠?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